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체 촉매, 즉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좀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위에 문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위에 문장이 없으면 그냥 화학 반응과 뭐 촉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화학 반응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이 다르죠. 네,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치가 있는데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 붙였을 때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집니다. 됐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물질 중에 아예 불이 안 붙는 놈도 있잖아. 그런 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다? 대단히 낮은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 전의 물질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응 후에 나오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생성물. 그래서 반응 전후의 에너지를 비교해서 물질의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보다 낮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졌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응 전에 A와 B는 두 개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합쳐도 10밖에 안 돼. 근데 반응 이후에 C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이라고 합시다. 됐어? 됐어?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 전 상태에서 반응 후는 이렇게 떠버립니다. 됐나?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기 때문에 없던 90이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얘네들이 빨아들여서 C로 변한 겁니다. 됐나? 됐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 열을 흡수했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흡열 반응. 반대로 반응 물질이 에너지가 높고 생성 물질이 에너지 준위가 낮을 때가 있어요. 됐니? 이 경우에는 열이 어떻게 될까? 주변으로 방출되겠죠.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발열 반응을 예를 들게요. 뭐를 든다고? 얘가 반응물이에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어떤 상황? 높은 상황, 낮은 상황? 높은 상황이겠죠. 요게 이제 생성물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거 사례를 내가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요 에너지가 예시를 들기를 얘가 100이고요. 얘가 10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려면 에너지를 줄 필요가 있나 없나? 결론만 놓고 보면 얘는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된다? 생성물 되는 거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반응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 그림대로만 얘기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을 것 같으면 그냥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야 돼? 생성물로 바뀌면서 열을 내뿜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반응이 그냥 가만 내비둔다고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 놈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산화수소라고 압니까? 그 물질은 가만 냅두면 되노?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요. 됐니? 가만 냅두면 일어나는 놈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안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은. 맞아? 이때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거치느냐 하면 이런 변화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얘가 그냥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안 내려가고 어떤 에너지 단계를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어떤 요 에너지 단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한 120 정도라고 합시다. 됐니? 됐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가더라는 겁니다. 됐어? 이때 저 120에 해당하는 물질은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뭐를?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되거든요. 물 전기분해하지 말고 물 합성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물 합성. 그러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섞어 놓으면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일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수증기일 때 에너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아무리 어떤 공간에다가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 갖다 집어넣어 놓고 저 흔들어도 수증기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 수증기가? 그 안에서 불꽃을 한번 탁 튀겨줍니다. 뭐라고? 불꽃을 딱 한 번만 튀겨주면 돼요. 됐니? 그러면은 반응이 연쇄적으로 벅 일어나면서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됐니? 됐어? 이때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만약에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 상태가 그냥 놔둬도 그냥 되는 거였으면 일로 바로 꺼졌을 거 아니요. 맞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H2O는 O하고 H 두 개가 각각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놈이지. 맞아? 그럼 잘 봐라. O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H는 단일결합을 하고 있는 놈이에요. H2는. 됐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 말이야. 내가 HO를 그냥 뜯어 놓은 상태에서 들고 오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결합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됐어? 됐어?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는 방식이 O는 O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O2로 존재하고 H도 뭐로 존재한다? H2로 존재하잖아.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려면 무슨 과정이 하나 필요해? 일단 뭐라고? 합성하기 전에 뭐 합성은 가만 냅두면 얘네들 H 두 개하고 O를 가만 냅두면은 자동으로 H2O로 연결이 따다닥 돼요. 됐어?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기본 재료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 일단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즉 뭐를 끊어야 된다. O와 O의 결합, H와 H의 결합을 끊어주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이때 요 과정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게 바로 요 에너지인 겁니다. 됐니? 불꽃을 튀겨주는 이유가 일단 요까지만 싹 끌어올려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알아서 결합되면서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잘 봐라. 20만큼 에너지를 얻었다가 결국 얼마를 내놓는 거야? 110만큼 내놓지. 그러면 20을 플러스하고 110 내놨으니까 결국 얼마? 마이너스 90이니까 딱 요 차이만큼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죠?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됐어요? 이처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뭐라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이 활성화 에너지가 만약에 되게 높은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반응은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즉,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다? 반응이 쉽다. 바꿔 얘기하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느냐 하면 반응 속도가 결정됩니다. 뭐가 결정된다고요? 반응 속도가 결정됩니다. 됐나요? 그럼 잘 들어. 보통 이 활성화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뭐를 할 수 있다고? 활성화 에너지를 만약에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높이게 되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는 거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맞아? 원래보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겠죠. 맞습니까? 이처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잘 들어. 화학 반응 자체에는 관여를 안 하고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켜주는, 즉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한다?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촉매. 촉매는 두 종류 있어요. 몇 종류?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무슨 촉매? 정촉매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부촉매가 있어요. 됐니?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놈이야. 됐어? 그래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해준다? 촉진해주는 놈이다. 촉진해주는 매질, 촉매의 원래 뜻을 품고 있는 놈이야. 됐니? 근데 반대로 부촉매란 놈은 어떤 놈이다? 활성화 에너지를 졸라 높여가지고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됐니? 됐어? 정촉매는 왜 필요한지 알 것 같나? 부촉매도 필요할까? 있어요. 원래가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놔두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미친 듯이. 예를 들자면 폭발 같은 거. 이거를 속도를 느리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폭발은 안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천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됐어요? 요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부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어? 일단 화학적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8교시에는 요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게요. 중요한 말입니다. 물질 대사는 일단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뭐를 얘기한다?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이때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서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됐니? and 반드시 물질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변화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됐어? 됐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 종류는 어떨까? 많을까 적을까? 졸라 많겠죠. 됐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온도가 제한적이다. 뭐라고? 사실은 저 촉매 없이도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충분한 온도를 제공해주면 활성화 에너지보다도 뛰어넘는 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분자나 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촉매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온도가 일정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됐니?
그런데 생명체는요, 제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의 생명체는 온도가 어떻게 돼 있어? 40도 넘는 놈이 없어요. 체온이. 식물은 더 낮죠. 그 다음에 동물 중에도 포유류하고 조류를 빼면은 전부 다 변온동물입니다. 뭐라고? 변온동물이라는 거는 자기의 체온이 스스로 조절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 조류하고 포유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온도를 지가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악어 같은 새끼들이 낮에 뭐 합니까? 햇빛에 쭉 쬐이죠. 아침에 햇빛 쭉 쬐이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고? 물에 기 들어가고, 물에 있다가 또 식으면 어떻게 되고? 다시 나와서 또 선탠하고. 됐어요? 그지라다 배고프면 그 순간에 있는 새끼들을 잡아먹고, 그죠? 주변에 있는 거 처묵처묵 하다가 또 씨발 배부르면 디비 자다가 아 뜨거워 이지라면 또 어떻게 해? 또 들어가지고 또 식구고 계속 그지라 하는 거예요. 됐니? 별거 없어요 그게. 그래 밤 되면 어디서? 햇빛이 없으니까 이제 체온이 계속 떨어지지. 그래서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몸을 다 붙인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야 온도가 떨어지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포유류나 조류는 스스로 발생해내는 에너지를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이라는 게 유지가 되죠. 예. 근데 그 온도가 높아봐야 얼마다? 40도예요. 4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왜 그럴까? 뭐라고? 생명체는 모든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생명체 활동에 유지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은 물 다음, 물은 체온 조절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스스로가 아니고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정말 그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한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특정 온도를 넘어가면 단백질이 기능이 변질이 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를 높였다가 돌리잖아? 그럼 이게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한번 변질되면 그걸로 끝이야. 쉬운 예를 들어줄게. 고기 구우러 갔어. 알았어. 선홍빛에 붉은빛을 띠고 있는 소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불판 위에 치 했어. 됐나? 이걸 온도를 낮추면 다시 빨갛게 돌아와? 안 돌아오죠? 한번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 반응을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반응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단백질 변질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변질되면 단백질의 기능이 일단 상실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단백질의 기능이. 그래서 생명체 내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이미 뭐를 가지고 있다? 온도 제한이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 온도 제한이 있다. 그럼 잘 들어. 우리 몸에서 호흡 반응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호흡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소화 작용을 통해서 얻어낸 포도당 있죠. 포도당 분자를 가지고 걔를 분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이에요. 됐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됐니? 그런데 원래 포도당은 생명체 내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꾸려면 기본 온도가 최소 400도 이상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런데 400도 이상에서 연소를 시키면 한 방에 에너지가 다 나옵니다. 됐니? 근데 우리 몸은 때려쳐 죽여도 40도 이상은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내 몸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호흡이라는 것은 포도당을 태우는 건데 태워? 안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그만큼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반응 속도가 어떨 수밖에 없는데 대단히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기도 대단히 쉽다 어렵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일어나잖아. 그 말인즉슨 무엇이 있겠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온도 제한 조건 때문에 물질 대사라는 것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작용이 필요하다? 예, 효소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촉매. 됐어요? 됐나?
이것들이 하루 쉬고 오더만은 완전히 막 뻗었네. 선생은 씨발 아파 뒤질 것 같아요. 이제 곧 죽기 직전인데 씨발. 자, 다시 돌아와서 물질 대사는요 크게 두 종류 있어요. 몇 종류? 두 종류 있습니다.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동화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 이화작용이 있어요. 동화작용의 반대가 뭐다? 이화작용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동화작용을 쓰면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전부 뭐가 된다? 이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표적인 예에 동화작용에는 광합성이 있고요. 우리 동물도 그 동화작용 하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었지? 소화해서 포도당이 생성되지? 그럼 몸속에 혈당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만약에 걔가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내가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다 썼으면 괜찮지만 혈당이 계속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다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럼 남은 혈당을 어떻게 해야 돼? 간에 저장을 합니다. 됐나? 근데 혈당 자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혈당 몇 개를 합성해서 뭐해서? 합성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배운 말로 하면 글리코젠, 글리코겐 들어봤나? 그 형태로 간에다 저장을 하는데 합성을 합니다. 뭘 한다고? 그래서 글리코젠 합성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됐니?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한 뭐 호흡 반응, 그 다음에 뭐 각종 분해작용 등등이 이화작용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동화작용은 뭐냐? 첫 번째,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다?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됐니? 광합성할 때 무슨 에너지 흡수? 그렇죠. 빛에너지를 흡수하죠. 네. 그래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합성일까? 물질의 분해일까? 전부 합성이 있잖아요. 그죠? 합성입니다. 됐니? 따라서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무슨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무슨 물질로 바뀌게 된다? 고분자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돼, 안 돼? 네. 그럼 이화작용은 뭘까요? 에너지를 방출 또는 소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따라서 얘는 발열 반응에 해당하고요. 물질의 변화로 따지자면 뭐에 해당할까? 그렇죠. 분해에 해당하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어요? 요게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쉬었다 할 것은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에는 각종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생명체 내에 어떤 조건이 있다? 온도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모든 화학 반응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 온도에 비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체의 체온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낮은 범위에 있어서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누가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촉매. 그 중에서도 어떤 촉매? 정촉매.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해주는 놈? 낮춰주는 놈. 됐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놈이 이제 누구다? 예. 따라서 우리는 효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생체 정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줄여서 얘기하면 됐어? 됐습니까?
그게 149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드시 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중요한 이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물질대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물질대사하고 좀 힘드네. 일반적인 화학 반응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 단계적인 반응도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충분히 온도 조건이 기본 조건만 맞춰주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에 비해서 물질 대사는 온도 제한 조건 때문에 대부분 어떤 반응이냐면 어떤 반응이다? 단계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예, 몇 단계를 거쳐야 겨우 외부에서 일어나는 한 방에 일어나는 반응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들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모든 화학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빠른 반응이다, 느린 반응이다. 느린 반응이다. 그나마도 효소 때문에 빠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효소가 작용한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반응보다는 어떤 상황?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은 거의 비슷하다. 바깥에서 하는 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게 149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50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